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1선거구 부평 145동 북의 1, 2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신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재갈 원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고자 노력하시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을 대신해서 교차 출석하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인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 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감 권한대행이신 박용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탄핵되는 불행한 사태에 이르게 되는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인천은 시민 중심 시행정과 학생 중심의 인천 교육이 반드시 시민들이 눈높이로 수평적 소통을 통하여 그 권한과 책임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진정한 시정과 교육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인천 교육으로 보면 교육감이 구속되어 인천 교육의 위기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300만 인천 시민의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슬기롭게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교육감 권한 대행이신 박용수 부교육감님의 뛰어난 역량과 지혜로 흔들림 없는 인천 교육이 혁신과 변화의 연속성을 가지고 잘 이끌고 계셔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학교 이전 재배치에 따른 이전 적지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 방침에 의하면 학교 총연제라는 미명 아래 현실적 사실을 도외시한 채 각 시도, 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과 주변 여건, 환경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대한민국 도시를 묶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이런 방침에 대해서 어떤 대안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자리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인천교육청의 방침은 어떤 것이고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학교 이전과 관련된 문제가 저한테는 진짜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서 유일용 의원님께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학교를 설립하고 폐교하고 신설 대체 이전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구 이동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지역, 그러니까 학생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는 학교를 세워야 되는 거고요. 인구가 주는 지역은 한 아이라도 있으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줄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제 적정 학교, 학교 총량제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가 2014년 이후 그런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혹시 신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좀 그림 자료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좀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예. 우리 3번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청 예산이요, 기본적으로 거의 100%가 법에 의해서 예산이 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는 파란 게 그렇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학교 설립과 관련돼서 이렇게 민원이 많이 시작이 된 게 2013년 이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2010년부터 한 13년까지 보면 아주 가파르게 교부금 예산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학교 신설 수요가 있으면 학교를 그냥 설립해 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2013년 이후로 이 교부금이 전혀 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 도시개발 정책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학교 신설을, 저 빨간 게 이제 저 교부금 중에서 학교 신설 예산이거든요. 그 수요는 엄청나게 늘다 보니까 여기서 갈등의 요인이 지금 현재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건 내국세 20.27%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세수입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기획재정부가 2013년에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늘지 않을 걸로 저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제 돈을 받아서 써야 되는 거고 학교 신설도 교육부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전 재배치와 관련돼서는 저희는 부감 입장에서 저는 이제 교육부에서 일단 근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다른 부감보다도 이런 재정 문제, 교육부의 그 의사결정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해서 제가 이제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넓히고 확대하고 하는 노력과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노력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여태까지도 해왔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뭐 지난번 용정초 봉화초 이전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했고요. 실제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우리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걸 부결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추진을 안 하고 다른 대안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누적이 됐었기 때문에 교육부에도 다른 대안을 제안을 해서 다른 대안을 찾는 과정인 거고요. 어쨌든 그런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부의 이제 그 획일적인 그 총량제 지침은 사실은 각 도시마다 갖고 있는 특성이나 환경 여건, 주변 여건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네. 그렇게 총량제로 묶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것을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맞습니다. 것입니다. 예. 저도 그런 노력을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 예산 구조가 저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제가 교육감 권한대행이 돼가지고 지지난주에 교육감 협의회를 다녀왔습니다. 교육감님 17개 교육감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교육감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기도하고 인천 때문에 우리한테 올 돈이 안 온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학교 신설 예산이 지금 뭐 한 2조 이상을 그렇게 쓰거든요. 그럼 2조를 안 쓰면 2조가 다 다른 교육청은 갈 돈인데 안 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일단은 근본적인 거는 소위 교육 예산을 좀 확충시키는 쪽으로 일단 결정을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교육청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지금 기존에 우리 이청용 교육감님이 임기가 1년 한 3개월 정도 지금 남았어요. 그런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것인데 결국은 그런 내용에 대한 교육 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교육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예속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역 교육의 특성화나 우리 인천시에 맞는 교육 현실에 대한 방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시도 교육감들께서 적극적으로
그 요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교육 예산에 관한 파이가 커져야 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35분의 의원님께서도 우리 인천시 300만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계시니까 그 의견과 또 국회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교육 예산의 전체적인 파이가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학교 이전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원도심 학교 이전 적지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 행정적 지약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원도심 폐교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이로 인한 민관 갈등, 민민 갈등을 초래하고 지역 공동체 붕괴, 원도심 공동화 및 쇠퇴, 지역 노령화 등이 발생하게 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청이 해결해야 될 교육청 단일 사안은 아니다. 본연은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유일용 의원님의 질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교육부교감님 답변에 그 당초의 도시계획을 위반할 때 우리 인천교육 학교 문제까지 포함시켜서 네. 그 민민 갈등이나 민관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그 계획을 설립해서 그 학교가 세워야 된다. 저 본 의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학교 이전 재배치나 원도심 통폐합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폐교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떤 처방을 갖고 계신지 부감님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본적인 방안은 우리 또 이용철 실장님도 지금 배석하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주택 지역을 신설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도시개발 정책을 하는 문제는 사실 가장 최종적인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그 지역에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013년 이전까지는 교부금 자체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설립이 되면 만들어지면 뭐 학교가 신설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게 이후부터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중투가 통과되지 않는 그런 학교 신설 부분은 이제 교육청과 시청이 협의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처음 도시개발 정책을 할 때 그 학교를 어떻게 배치시킬 건지 그 처음 성안 단계에서부터 우리 교육청과 시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이미 이전이 완료된 뭐 백석초나 만월초, 만월중 이런 경우는 그 지역의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도 많은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따와서 새로운 기관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 근래에 그 지금 학교 이전 재배치 통폐합 그다음에 폐교에 대한 그 대상지가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뭐 대상은 좀 됩니다. 한 10군데가 이렇게 넘고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냥 결정한 건 아니고요.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저희가 감사한 내용에 따라서 그런 거고, 뭐 감사원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계획대로 한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는 수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객관적인 학생 수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교원 수라든지 이런 부분, 객관적인 팩트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최종적인 거는 일단 시민들과 협의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와 협의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그 3일간에 걸쳐서 여러 학교를 폐교 대상 학교를 방문해서 그 수요 조사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재활용에 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저도 7월 1일자로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 이전 재배치에 따른 이전적 재활용과 그다음에 원도심 폐교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과 TF 틈을 구성해서 실질적인 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셔라 이렇게 여러 차례 요구했고 2017년 첫 업무보고 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지금 TF팀을 구성하였는지 아니면 정책 방향은 어느 방향인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단이라는 것도 구성을 했고요. 그 밑에 이제 실무 추진단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뭐 제 한 사람이 결정을 해서 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요. 많은 의견을 듣고 경청하고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세 가지 질문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도심 폐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폐교 대상의 학교를 결국은 폐교를 시키면 그 도시는 공동화될 수밖에 없고 젊은 분들이 유입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생활 여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교는 아이들의 배움터이기도 하지만 또 지역 주민들과의 공동체이고 소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학교가 이전하고 폐교됨으로써 그 지역 슬럼화, 지역 공동화, 또 지역 노령화 이런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정책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사후에 이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의 단순 그 기관, 교육청의 단일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인천시청과 함께 그다음에 각 구청과 함께 우리가 폐교에 대한 그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광역시나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운영비를 지원해서 그곳에 우리 주민과 학생과 또 학교 교육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복지와 문화가 융합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전환을 하면 결국은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주변에 좋은 시설, 문화 교육 시설이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주하는 것보다 정주하고 싶은 그런 도시로 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책만큼은 반드시 만들고 또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의 생각이 정확히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TF팀 구성하셨나요? 네. 그래서 운영합니까? 네. 회의는 몇 차례나 하셨어요? 그 회의는 뭐 수시로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부감과 교육감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부감과 관련 뭐 국과장들이 만나서 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그 뭐 추진단 내지는 실무 추진단이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또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원도시 폐교에 대한 그 정책 방향 설정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원도심 폐교는요, 일단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신설 대체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학교가 없어지니까 폐교라고 뭐 이렇게 명명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저희도 모든 그 대한민국 지도자 분들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의원 출신이고 교육부 장관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처음 취임하고 나서 갔던 학교가 섬에 있는 학교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을 가보신 게 첫 번째 장소가 학교인데 섬에 있는 학교입니다. 학생이 한 명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다 이제 이런 건데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적정 규모 이 제도가 또 그분이 장관할 때 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천 관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채를 빼면은요 2013년 이후에 교부금이 전혀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전혀 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를 운영하는 분들이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 우리 직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 스티어도 전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학생 수가 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학교를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학교 수를 마냥 늘릴 수는 없는 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그런 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우리 학생, 학부모들이 계신 데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도 그쪽으로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에서 제가 클리어 컷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우리 존경하는 신 의원님께서 좀 널리 해량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거나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좀 정책 방향을 설정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상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첨언해서 현재의 여러 가지 난제들에 대한 현실 인식을 상기시키기 위해 같은 맥락에서 부교 교육감님과 교직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도림고 문제는 지금 민관 갈등, 민민 갈등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주민들의 의견, 학부모들의 의견,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끝장 토론을 통하여 원칙 있는 오직 아이들 중심의 학교 교육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금의 일선 학교 극히 일부 교장 선생들의 비민주적 행태로 학교 운영을 통하여 기부 물품 수수, 법인카드 사용, 부정 실태 등 내부 제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모두가 이해관계를 떠나 원칙 있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변화와 계획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시민들의 요구를 하나씩 더디지만 시대의 요구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인천과 인천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시민들과 함께 인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원의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